정오 종합뉴스. (12월 2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차) 민중총궐기가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문화행사로 열렸습니다.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선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57살 조모 씨가 4인조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3차) 민중총궐기가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문화행사로 열렸습니다. 현장음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요죄로 겁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요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소요문화제를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권력을 해고시킵시다. 우리나라 소요죄 제일 먼저 걸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유관순론한테 적용됐던 제명이 소요죄였습니다. 소요는 소란스럽고 요란한 우리들의 사랑이다. 정말 그대한다. 역사를 되돌리는 공성교 가서 노동자 피박 쓰는 노동해갖고 얼굴을 가렸다고 아이 애쓰는데 미치겠다.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우리의 4차, 5차 민중총궐기는 계속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민중총궐기 지정본부는 약속드립니다.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한편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두 딸 백민주와 백도라지 씨도 참가해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백민주와 백도라지 씨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를 좋은 소식과 같이 들려드렸으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저희 아버지는 누워 계십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밤에 그래도 여러분의 함성과 기원을 꼭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저희 아버지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가 쓰러지신 지 벌써 36일째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아무런 말도 안 하는지 그게 너무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고요. 그래도 저희는 일단 아빠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 기운 받아서 아빠가 꼭 일어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선정했습니다. 교수 신문에 따르면 올해 사자성어 후보 5개를 놓고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2%인 524명이 혼용무도를 선택했습니다. 혼용무도란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으로 특히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타인 셈입니다.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낡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새살이 돋는다면서 혁신과 단합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옳은 길로 가야 승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또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혼용무도를 언급하면서 이 말에는 혁신과 단합을 통해서 강한 야당이 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 권력이 바라는 것이 야권의 분열이자 허약한 야당이라는 점에서 반성과 성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입당 당원 숫자가 오늘 오전 6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아보니 온라인 입당이 6만 2천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현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는 온라인 입당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도 10만 명이 입당하면 이 노래를 제가 불러서 뮤직비디오를 출시해보려 한다며 요즘 이해란 씨의 가요 100세 인생이 전국을 강타하는데 이에 맞게 가사를 개사해봤다며 10만 입당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단호한 의지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힘겨운 보통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는 것이 신당의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연합체가 될 것이지만 수구 세력은 반드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발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치를 물러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국민의 결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는 새 정치의 역사적 장정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당 내외에서 제게 또는 여기 계신 의원분들께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연락 드려야 할 분도 계시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혁신을 거부한 세력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남의 신당 세력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의 연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나 신당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는 새로운 시대 요구와 새정치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협력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선거를 위해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구 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른바 박심을 업고 대구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은 그렇게 특정인을 지적해 내려보내고 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언급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에 응할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며 공정한 룰에 따라 경선하면 공천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흑인 유학생에게 니는 연탄색이랑 얼굴색이 똑같네라고 한 발언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의 제임스 피어슨 서울특파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대표 발언 파문을 영어로 알리면서 한글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글로 트럼프 같아라며 김 대표를 인종차별 망언으로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미국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 비하와 무슬림 입국 금지 주장 등 인종차별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호된 비난을 받고 있는 극우 인사입니다. 11살 딸을 굶기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자신도 어릴 적 비슷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32살 박모 씨를 상대로 범죄 심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인 딸 박모 양은 상습적인 학대 후유증으로 이상행동 형태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아버지 박 씨와 동거녀의 친구 등 3명은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11살인 딸을 때리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이 지난 18일 오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교계 기자회견을 열고 성타 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동국대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지난 19일 임기 만료된 일면 스님은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타 스님의 임기는 이사장을 선임할 때까지입니다. 성타 스님은 지난 2007년부터 동국대 이사로 재직 중이며 현재 불국사 회주의직을 맡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현지 시각 일요일 새벽 2시쯤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쪽 말바시에 있는 자택에서 한국인 57살 조모 씨가 4인조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명째입니다. 필리핀 경찰은 단순 강도나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현장에 담당 영사를 파견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필리핀 수사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비 또는 눈, 경상남북도는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